네, 대상관계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로 여러분을 만나서 기쁩니다. 김홍근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동영상 강좌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온 인류가 밝고 맑고 마음껏 숨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활기찬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좌로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는 교수도 성실하게, 듣는 여러분도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약 30분에서 35분 되는 동영상 강좌를 2개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시 반에 들어오셔서 그 35분짜리 동영상 강좌 2타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어플 프레어를 통해서 그 어플 프레이 안에 있는 줌, GOOM, 줌이라는 것을 치시면 대회의를 할 수 있는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과대표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카톡 단체방을 통해서 그 아이디를 알려줄 테니까 아이디를 치시면 그 회의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45분 정도 또 따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로 공부하지만 마치 교수와 여러분이 함께 호흡하듯이 매우 가까이 있는 듯이 알차게 그와 같이 3학점 수업이 진행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실러버스를 보면요. 수업계요. 현대 정신분석 학인 대상관계 이론과 상호주관 정신분석 학자별로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심리치료의 실제에 관해서 연구한다. 그리고 학자들의 이론과 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수업 목표는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 이해, 그리고 2번째,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에 기초한 심리치료의 실제, 3번째, 이론과 임상적 통합, 4번째, 심리치료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 교재를 소개하자면 지금 제가 원서만 갖고 있는데 프로이트 이후라는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출판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서점에 있으니까 그 책을 꼭 사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책은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자아심리학자, 대상관계 이론학자,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자들의 개념과 임상실제를 개론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매우 임상을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효율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책은 스테판 미첼, 마거렛 플렉이 공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을 소개할 것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역시 스테반 미첼이 썼고 이 책의 내용은 거의 이론서예요. 그래서 이게 별 3개 정도의 난이도라면 이거는 별 4개 정도의 높은 수준의 난이도가 됩니다. 그러나 좀 대상관계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 이러신 분은 2 책을 한꺼번에 보십시오. 이 책은 번역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은 뭐냐면 대상관계 이론의 이론과 실제예요. 이것은 그레고리 해밍턴이 쓴 책인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가렛 말러의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발달적인 순서에 따라서 병리적인 정신 기제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에는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보면 대상이란 무엇인가, 자기란 무엇인가, 대상과 자기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셀프 오브젝트가 합쳐져 있는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뭐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1장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제 책 관계인데 이 책은 6월 첫째 주까지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대상관계 이론과 관계 영성으로 본 인간의 관계성, 관계학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논으로 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독서 보고서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한두 편 정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기본적인 대상관계 개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심리적 기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주부터는 뭐 플로이트와 고전적 정신분석학, 그리고 자아심리학, 마가렛 말러의 중요한 개념, 그리고 르네 스피츠, 하임즈 하트만, 그리고 해리 스택스 설리반, 멜라니 클라인, 그리고 페어베언, 그리고 위니카, 하인즈 코왓, 윌프레도 비온, 또 낙학낙파와 나지오의 중요 개념과 임상적 실제, 상호주관적 개념, 뭐 이런 형태로 3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의 주요 개념을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 심리치료에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그들의 이론과 실제를 관계 중심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네, 교수님이 원하기는 3월 말로 동영상 강좌가 끝나고 4월 달에 여러분들을 면대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대면이면 또 그때 성실하게 그렇게 수업할 것이고 또 비대면 수업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한 달쯤이라도 동영상 강좌 그리고 줌 어플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척 기쁘네요.
그래서 오늘은 말한 것처럼 자기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프란 무엇인가, 오브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셀프-오브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셀프-오브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공부해 봅시다. 오브젝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미움을 받는 사람, 장소, 사물, 환상을 의미합니다. 뭐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 사물, 환상, 그러니까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이나 호수가 자기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오브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이라는 것은 나의 사랑과 미움이 투여되어지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상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external object, 외적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김원근 교수 실제하는 외적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외적 대상은 internal object, 내적 대상으로 내재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프 오브젝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살만하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활기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외적 대상, 내적 대상, 또 자기 대상뿐만 아니라 기괴한 대상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자기애적 대상 이런 용어도 있고, 아마 대상이라는 용어가 적어도 20개 정도의 여러 가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적 대상은 실제 사람이나 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존하는 경험, 실제적인 만남, 피부 접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적 대상은 뭐냐? 이런 실제 대상이 정신적인 표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즉 어떤 이미지나 개념, 환상, 감정 혹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기억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적 대상의 표상이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홀로 거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산속에는 실제 외적 대상이 훨씬 더 많겠죠.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계곡물의 소리, 그리고 그 물 속에 자유롭게 유영하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홀로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우리가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만은 또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실제적인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이버상에서도 실제 대상으로 남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독방에 갇혀서 완전히 홀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대상 없이 그냥 독방 안에서 지냈다. 그러나 안 그럴 거예요. 독방 안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적 대상이 끊임없이 자기 정신적인 표상이 돼서 뭔가 이미지로 나타나고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물고 어떤 사람과 사건과 일에 대한 기억들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셀프인 나와 오브젝인 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적이다. 철저하게. 한순간도 비관계적인 순간은 없다. 때로는 나의 사랑이 투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미움이 투여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 안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영어로 우리는 I love you 라고 말했을 때 I 주어져, love 동사죠. you 목적어잖아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hate you.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오브젝이 뭐냐?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대상이고요. love,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에 어떤 관계성을 규정해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인터널 오브젝트까지 합치면 우리는 늘 대상 관계적인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영성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30 초반부터 약 한 15년, 20년 가까이 수도원 또는 기독교 공동체를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영성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영성신학자들 중에 마틴 부버를 좋아해요. 마틴 부버는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관계 철학자인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교수님이 교양도서로 나와 너라는 마틴 부버의 책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때 저는 그 책을 읽는데 재미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나와 너는 대학교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읽는 교양 도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의 영성신학은 매우 관계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사랑이 뭐냐,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이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relations, 관계. 그래서 영성이 관계적 영성이듯이
대상관계 이론도 역시 인간을 관계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학문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크로징, 접촉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분석학을 30대 중반 그 한 37살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보니까 대상관계 이론하고 내가 미리 공부했던 관계적 영성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관계 영성 학자인 마틴 부부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관계 영성 신학이 아니라, 그런 철학이 아니라 완전히 대상관계 이론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상관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볼게요. 마틴 부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말하는 서브젝트가 듣는 오브젝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 대신에 서브젝트가 오브젝트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릴레이션스가 되어지잖아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있으니까 나와 너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창조주는 말씀하시고 만물은 그게 따라서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마틴 부부는 두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I and you, I and it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뭐냐? 먼저 나와 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는 정서적으로 너와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를 돌보고 너에게 헌신하고 활기를 주고받는 존재이다. 너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 안에 있고 너의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 나는 각각 다른 나로 너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상을 향한 나의 지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성에 따라 나는 또 다른 나로서 너와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는 하인즈 코한 용어로 말하자면 셀프 오브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대상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자기 대상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활기를 넣어주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함께 공감되어져 있고 융합되어진, 그래서 나의 창조성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모든 대상들을 셀프 오브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나 훨씬 이전에 마틴 부부가 얘기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너를 돌보고 헌신하고 활기를 주고받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이며 너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나이다 라고 말한 부부의 얘기와
그야말로 코아세 얘기는 똑같은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브젝이 아니에요. 나예요.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 나는 각각 다른 나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그것의 차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인데도 이러한 대상에게는 내가 이렇게 매우 I and U의 관계를 맺는데 저러한 사람에게는 내가 I and It의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같은 나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에서의 나와 그것에서의 나는 각각 다른 나로 작동함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 이제 나와 너의 관계를 알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를 알면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대상과 나는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고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도구적이고 수단적이고 목적론적인 관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I and U의 관계보다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더 치료비가 드는 것까지 다 지불해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만약 오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신의 차로 직접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119라는 소방대원 아저씨를 부르겠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은 그들에게 하고 우리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그런 기능적인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문명화되어질수록 과학화되어질수록 나와 그것의 관계는 더 발전하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4차 산업시대에는 한 20%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알파고인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계 로봇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이나 그 물량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관계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더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각광받는 직업으로 한 3가지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여러분 같은 심리치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서가 메말라지게 되고 관계가 병리적이다 보니까 인간이 본래 I and U의 관계로 만들어졌고 그런 관계에서 생명과 활기가 넘쳐나는데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병리적인 사람, 심리치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양산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 각광받는 직업은 아마 예술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알파고가 입력해서 그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음악을 제작하는 기계적인 그림이나 음악이 아니라 한 개인이 영혼이 불어넣어져 있는 그와 같은 그림, 그와 같은 음악,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예술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직업은 종교적인 측면은 뭐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성직자들이 더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고 있죠. 아무튼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같은 나이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관계를 맺어요. 아까 나와 너의 관계는 뭐라고 했나요? 네. 나는 정서적으로 너와 연결되어 있고 너를 돌보고 너에게 헌신하고 뭐 피차간에 헌신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활기를 주고받는 존재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와 너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런 이쁜 핑크빛 색깔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오렌지빛 색깔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가지 관계라면 그 100가지 관계가 설사 다 나와 너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이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대학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 말강령이 자매가 있었어요. 걔는 되게 이쁜 애였는데 성격이 완전히 남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 보고 좋아하지만 말강량이 성격 때문에 다 조금씩 무서워해.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홍익대학교 다니는 아마 전작가 다니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계집애처럼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거야. 근데 이 남자애한테 이 여자애는 완전히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도 떨고 그리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옷도 챙겨서 선물도 주고 어떻게 저 말광량이가 저렇게 다르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관계예요. 왜 그래요? 같은 나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나는 각각 다른 나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에요. 마틴 부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는 너라는 기본어와 나 그것이라는 기본어 안에 있는 나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느냐? 나 너라는 안에 여기 나가 있고 나 그것이라는 관계 안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딱 사라져 버리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관계가 수없이 달라지듯이 나라고 규정하는 그 나의 존재도 수없이 다른 존재로 관계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동적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서 다른 나로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면 나 너 사이에는 어떠한 개념도
예비 지식도 그리고 어떠한 공상조차도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회상조차도 단편적인 형태에서 전체적인 통일애로 진전할 때만 너는 성립되어진다. 모든 수단이 다 장애이며 진실로 모든 수단이 무너질 때 비로소 너의 만남이 실현된다. 이렇게 부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 너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예,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문장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강의 들을만 했나요? 재미있죠? 감사합니다.